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걸 재확인하였지만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자면 어제 12월 달 FOMC 정례 회의록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페드는 금리 인상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며 초강경의 긴축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나 페드 위원들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었는데요.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되는 이러한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하를 고려하려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이거는 지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도 페드 금리 인상 기조를 부추기는 모습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고용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버티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버티겠구나. 그렇게 금리 인상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84달러로 마이너스 5.3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들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뉴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연준 통화 완화 기대하는 시장의 경계심,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금리 인상 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올해 3월 달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현재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느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 자체는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이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 전 이렇게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래 길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마냥 나쁘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고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고용도 역시나 경기가 안 좋으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용이나 아니면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지금의 악재의 뉴스가 호재로 바뀔 가능성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모기지 신청 건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부동산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의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쪽 역시 이 안 좋은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 금리 인하를 좀 압력을 주는 뉴스로서는 하나의 긍정적인 호재로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주택 관련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택만 그럴까요? 신차 역시도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시불 현금이 아니라 할부로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제품 구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국만 하더라도 제일 신용도 좋은 사람도 거의 10% 내외로 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그 이외의 대륙 역시 자동차 산업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는 모습 때문에 이 기업들 역시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자 비용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호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자 비용 때문에 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러한 얘기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자체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호텔보다도 훨씬 더 타격이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 싶다? 그러면 아예 그냥 멀리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안 나오면 이게 부담이 2중고, 3중고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애플, 테슬라, 중국 리스크에 있던 타격, 중국의 경제가 꺾이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제조업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숨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이 부분도 주식을 하시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면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도 꺾이고 있고 지금 식품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안정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호재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도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코로나 확진 요거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기업들도 최대한 살기 위해서 신사업들을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은 이 전 세계에 판매한 기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를 연결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주,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 다 엮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의 큰 하나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자, 그래서 탄소 저감이나 아니면 친환경 발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은 어느 순간 저 멀리 위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K방산,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2년 연속 20조 수출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년은 이게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게 되는 건데 그냥 올해까지만 좋고 내년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평가받는 시가총액의 이 가격이 좀 이렇게 저평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해만 좋냐? 라는 것보다 내년 혹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이 주문을 넣어놓은 배들이 시장에 풀리는 모습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수주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쌓여있는 물량이 많기도 하고 원자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후판의 가격이 올해부터 빠집니다. 뭔 소리냐?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그냥 같은 매출에서 10만 원 벌던 게 15만 원 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주 물량이랑 원자재 가격 요거에 집중해서 조선 쪽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파트 이 주거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격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적자가 너무 심했다 보니까 아예 손을 놓고 포기한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지한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뭔 소리다? 유지를 한 기업들은 지금의 아파트 약세장에서도 어떻게 버티면서 실적을 방어를 할 것이고 만약에 유지를 못했다? 이번에 그런데 주문까지, 수주까지 못 받았다? 그러면 실적이 그대로 그냥 다시 쭉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주는 중소는 아예 보는 게 아니고 대형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해외 쪽에서 수주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테마다 보니까 누가나 안 좋으면
그 아무리 그 업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설주는 안 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건설 생각해보면, 예, 최근 몇 년은 좋긴 했는데, 그 전만 생각해도 막 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 간의 손바뀜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섹터입니다. 쉽게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해서 이렇게 한번 뉴스 정리를 쭉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 입장해서 다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하나씩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좀 오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물론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하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인데, 자, 그래도 그런 아쉬움이 다시금 이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와야 되는 흐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좀 보자면, 자, 최근에 이 한전의 적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기요금의 인상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전기요금 인상을 방어하기 위해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니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일반인들의 요금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조업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저렴한 전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조업 국가죠.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전기요금 모든 부분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원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암만 친환경 하더라도 이 단위당 생산 가격을 생각했을 때 원전을 이길 수 있는 건 그 어디도 없거든요. 그 싸다라고 하는 석탄도 여러분 원전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의 색깔을 띠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계속 되게 된다면 지금의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런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역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체코와 폴란드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이걸 한국에서 따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한 수주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 입장에선 가만히만 있더라도 이쪽 섹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내용 오늘 역시 정리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은 뉴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딱 보면은 아쉽죠. 네, 사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플러스를 던져줬다면 21선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딱 저항을 눈앞에 두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역시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언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과거처럼 이 수급을 계속 이어가 줄지 요게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걸 연결해서 봐야 될지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바닥권에 월봉이랑 겹쳐갖고 지지라인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아래로 빠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게 1번이겠고요. 그 다음으론 바로 머리 위에 21선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1순위로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걸 2순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241선과 481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3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저항들을요, 한 번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거 잡으면 되는 겁니다. 눌렸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길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 이제 매물대가 2만 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2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맞춰갖고 제가 또 후속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에 집중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전략 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뉴스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 그냥 박수를 치면서 볼 수 있다. 나쁠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굿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봤을 때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플러스로 바뀔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현재 저점 부근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는 21선 돌파 시에 121선 부근, 그 중에서도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노려보면 좋고, 여기를 뚫었을 때 이제 481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했을 때 2만원 아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다 이 멤버십 영상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반등장에 어떤 걸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멤버십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벌써부터 올라간 것도 있지만 수급 쌓아가면서 제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장일수록 기회는 오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를 저랑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